나는 모비고다. 코인을 좋아한다. 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좋아한다. 하지만 영감을 얻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여러 경로에서 비트모빅 관련 대화를 본다. 고통을 견디는 상남자, 영감을 얻었다. 오늘은 비트모빅 말고 미스터 오드캐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름 오태민, 통칭 브라만 미스터 오드캐리, 국적 대한민국, 학령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력 무이테크 주 대표, 온미디어 주 대표, 국회의원 보좌관, 강남 대성학원 논술 강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청소년 경제교육 자문위원, 현재 오테버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교수다. 2014년 비트코인을 발견한 이후 대한민국 최초 비트코인 강연 및 10여 년간 지속적인 비트코인 서적 발표, 2017년부터 약 5년간 한경비즈니스에 비트코인 A2G를 연재, 2022년에는 EBS에서 공영방송 최초로 비트코인을 주제로 오태민의 나만 모르는 비트코인 12회 방영, 2023년 베스트셀러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출간.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번엔 그가 출연했던 방송을 본다. CBS 경제적 본능, SBS 비즈 빅퀘스천,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매일경제TV 엠스타그램, 연합뉴스 경제TV, 오마이TV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너무 많아서 중략한다. 유튜브는 이상한 곳이 많아서 항상 필터링을 해야 한다. 위에 적은 채널들은 직접 가서 보면 알겠지만 논리적이며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훌륭한 채널들이다. 채널명 플러스 오태민 검색하면 모든 영상 볼 수 있다. 다음은 공영방송이다. EBS 공영방송 최초로 비트코인을 주제로 오태민의 나만 모르는 비트코인 12회 방영, KBS 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 KBS 1라디오 홍사운의 경제쇼, KBS 더보다, KBS 머니올라, MBC 라디오 송경제 플러스 등 다수의 방송이 있다. 자,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현재 논란의 발단은 비트모빅이다. 비트모빅이란 오태민 작가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여 만든 코인이다. 단 한 개도 판매하지 않았고 작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량 무료로 나눠줬다. 오태민 작가의 구독자들은 관악산, 계룡산, 한라산, LA, 호주 등 코인을 받기 위해 시간과 여행 경비를 들여 이벤트 장소로 가는 등 미션을 수행했다. 여행에 쓰인 비용이 고스란히 코인의 가치에 녹아들며 공짜로 받은 코인이 가격을 갖게 됐다. 객관적 자료로 2023년 4월 30일 약 4,300원에 거래됐던 코인이 2024년 9월 24일 기준 약 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물론 단순히 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다. 현재는 계약을 해지했지만 작년 말 JTBC와 협업을 시작으로 한양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비트코인 화폐 철학 석사 과정을 개설했다. 국내 7위 로펌으로 300명의 변호인단과 32개 전국 사무소가 있는 YK법무법인과 협약을 맺었고 대한실전진료학회와도 함께하고 있다. 오태민 작가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비트코인계 넘버원이다. 소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 하여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암호화폐이며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오 작가의 열렬한 팬이었다. 하지만 비트모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들은 오태민 작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늘 아래 비트코인 외엔 없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정신적 선배이자 스승이 비트코인을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빅을 망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조롱하며 안 받았거나 받은 후 몇 천원 정도에 매도하며 조롱했다. 그런데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상상을 초월한 수익을 얻게 됐다. 조롱하던 이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였다. 거짓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기회를 놓친 것이다. 심지어 저렴한 가격에 판 사람들조차 실제론 최소 몇백만 원의 돈을 번 것인데 이들은 이것에도 감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저주를 이어간다. 만약 지금 다시 한번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과연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 이들은 모빅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망치기 위해 작년부터 부단히 노력한다.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또한 최근 돈 냄새를 맡은
코인레카와 사이버레카가 합심하여 비트모빅의 주요 파트너였던 JTBC를 물고 늘어졌다.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단체는 사람을 섭외할 때 사전 정보 파악은 필수다. 파급력이 큰 곳일수록 자신들의 힘을 알기에 더 철저하게 검수하고 진행한다. 당신이 그 직책을 맡고 일하고 있다면 어떻겠나? 게스트 정보를 대충 알아보고 사고 나면 책임질 건가? 아니면 확실하게 검수하고 진행할 건가? 일단 오태민 작가가 출연한 곳 리스트만 봐도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믿냐고? 당장 본인 직장이 저 곳들보다 나은가? 운영하는 채널이 저 곳들보다 큰가?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다. 자기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한다. 앞뒤 없이 못 믿겠다는 무지성 논리에 맞추려면 모든 책임자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요즘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다. 오태민 작가를 공격한 곳들을 보겠다. 크립토 레카, 사이버 레카, 혹은 삼류 언론이다. 최근 참말이 많은 곳이다. 늘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 무슨 짓 하는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공영방송 vs 크립토 레카, 사이버 레카, 삼류 언론. 어떤 쪽에서 진행하는 검열이 맞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언론이 조작된다고 이들은 최소한의 책임 소재가 있다. 카더라와 풍문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람이 죽어도 아닌 말고 하면 끝이다. 냉정하게 현실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본인이 업무로 함께 해야 한다. 누구랑 일할 것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치병자와 다를 게 없다. 사이렌 울리는 곳으로 무지성으로 따라가면 좀비와 다를 게 없다. 2014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40에서 50만 원대 가용 자산 전부를 때려받고 자신의 인생을 투신한 사람이 있다. 이건 진짜 상남자. 이 사람은 10년간 비트코인에 대해 끊임없이 강연을 하고 책을 썼다. 워낙 초기라 비트코인 책도 안 팔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은 변치 않았고 멈추지 않고 활동해온 결과 현재 비트코인계 압도적인 탑이 됐다. 이런 사람 손에 현재 비트코인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태민 작가가 비트코인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대충 세 가지로 나뉜다. 1. 비트코인 쌀 때 이미 다 털었었다. 2. 본인 비트코인 수량 공개 못하는 거 보니 없다. 3. 돈이 없으니 책 파는 거다. 자, 하나씩 생각해본다. 본인 입으로 비트코인을 팔아서 사용한 내역들을 종종 얘기했다. 그때마다 오드캐리가 깊은 절망을 하는가? 아니면 농담식으로 얘기했나? 일반적으로 상대의 말과 감정을 이해한다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유한 비트코인도 없는데 10년 동안 안 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두 번째, 길 지나가는 잼민이가 아저씨 갖고 있는 전 재산 SNS에 올려줘요. 자산 얼마나 있는지 심사해줄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나? 시키는 대로 주요 자산 공개할 건가? 비상식적인 요청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다. 세 번째, 책 파는 거야말로 돈이 없다는 증거다. 보유 자산 많다고 회사에서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월가 펀드 매니저들 돈 많은데 왜 월급 받지? 유명 작가들 돈 많은데 왜 신작 쓸 때마다 돈 더 받나? 공짜로 해주지? 그 논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먼저 회사 가서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말해라. 세상엔 조리와 상식이라는 게 존재한다. 여기에 어긋나 있는 사람들을 챗GPT는 이렇게 평가한다. 현실에선 정상적인 사람들도 사이버 세상에 들어오면 현실을 종종 망각한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이버 세상과 현실은 생각보다 떨어져 있지 않다. 잘못하면 현실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정말 비판다운 비판을 하고 싶다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해야 한다.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출처는 가져오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가더라는 그만 얘기하자. 사실 이렇게 치는 난리들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커 보이는 거지. 실제 세상의 주류들은 레카들이나 안티들 떠드는 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비트모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더라 말고 오태민 작가 영상을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고 공부해보자. 객관적인 내용은 전부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 주관적인 의견 하나 말한다. 내가 신뢰하는 메스터 오드캐리의 모습이 있다.
바로 삼남매의 아버지이자 가장인 것이다. 그게 어쨌냐고?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가장으로서의 중압감이 있다. 특히 책임감 강한 상남자에겐 가장 타이틀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까지 내가 본 미스터 오드캐리는 진정한 가장이다. 그렇기에 오드캐리는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